너 도마뱀이 표범 잡아먹는 거 알아? 도마뱀이 표범을 어떻게 잡아먹어? 도마뱀은 엄청 작잖아. 맞아. 우리가 아는 일반 도마뱀은 손바닥보다 작아. 너무 귀엽잖아. 좀 큰 카멜레온 이런 애들도 표범한테는 상대가 안 돼. 보통 도마뱀들은 표범한테 잡히면 꼬리부터 자르고 도망갈 거야. 그런데 도마뱀이라고 다 작은 건 아니야. 코모도 왕도마뱀이라는 괴물 도마뱀이 있거든.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을 비롯해 주변 섬에 서식해. 크기가 엄청 커. 도마뱀 중 가장 큰 종이 왕도마뱀이거든. 그 왕도마뱀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코모도 왕도마뱀이야. 정말 놀라운 건 보통 도마뱀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자드나 모니터라고 부르거든. 코모도 왕도마뱀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코모도 드래곤. 이름부터 달라. 실제로 이 도마뱀을 처음 보면 드래곤이라고 착각할 정도래. 몸 길이가 최대 3.1m까지도 자란대. 와, 3m면 150cm인 내가 2명이 합쳐진 거잖아. 저 앞발 좀 봐. 사람 손만 해. 크기가 너무 커서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먹어치워. 대형 포유류, 설치류, 파충류, 유인원, 어류, 조류 등 그야말로 깡패 도마뱀이야. 근데 저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 시속 20km 정도로 달릴 수 있어. 목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어서 달리면서도 숨을 쉬거든. 지구력이 다른 도마뱀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돼. 염소를 잡아먹는 장면이야. 염소 뒤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와, 근데 저거 공룡 아니야? 염소는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어. 코모도 도마뱀은 순식간에 염소를 낚아채.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삼켜버려. 저게 어떻게 도마뱀이야. 완전 공룡 아니야? 후각도 엄청 뛰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냥감도 찾아내. 혀를 낼름거리면서 혀에 붙은 분자들을 감지해. 뱀이 혀를 계속 낼름거리는 원리와 같아. 이 도마뱀한테 한번 쫓기기 시작했다면 웬만해선 도망가기 힘들 거야. 이 장면 한번 봐봐. 왕도마뱀이 야생 멧돼지도 통째로 잡아먹어. 먹을 때 턱뼈와 위장이 더 커져서 저게 가능하대. 진짜 입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삼켜버리는 거야. 위액도 엄청나게 세. 뱃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 아, 안 돼. 우리 멧돼지 친구. 근데 악어처럼 턱 힘이 엄청 세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잡아먹는 거야? 무는 힘 자체는 악어보다 떨어져. 그런데 이 코모도 왕도마뱀의 가장 큰 무기는 따로 있어. 바로 독이야. 한번 물리면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그럼 아무리 발부둥 쳐서 도망간다고 해도 얼마 못 가 쓰러질 거야. 그리고 엄청난 후각으로 날 찾아오겠지? 실제로 코모도 왕도마뱀에 침이 들어간 고기는 하루 만에 썩기 시작해. 입안에는 톱니처럼 생긴 이빨까지 있어. 심지어 부러지면 다시 생겨.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해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알려져 있어. 정말 충격적인 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 얘들이 정말 똑똑한 게 자기들이 공격당할 것 같은 성인 원주민들은 공격하지 않아. 애초에 삼킬 수도 없잖아. 그런데 크기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어떨까? 심하면 공격당하기도 하고 잡아먹히는 일까지 발생하곤 한대. 순식간에 달려와서 물어버려. 심지어 독까지 있으니 너무 무섭잖아.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 같은 돼지들은 그냥 간식거리일 뿐이야. 그런데 아무리 깡패 도마뱀이라고 해도 맹수인 표범을 이길 수 있을까? 맞아. 사실 맹수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사자,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야. 굉장히 민첩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사냥감을 단숨에 제압하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표범이 비교적 작거든. 그래서 코모도 왕도마뱀이 표범 정도는 쉽게 사냥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실제로 원숭이, 사슴, 멧돼지, 물소, 심지어 돌고래나 상어도 통째로 잡아먹거든. 크기로만 따지면 표범도 충분히 삼킬 수 있어. 반면에 도마뱀이 닿기도 전에 표범이 제압한다는 의견도 많아. 표범도 호랑이, 사자에 비해 작은 것뿐이지 결코 만만한 동물은 아니야. 고양이과 동물 중 5번째로 큰 동물이야. 몸 길이는 최대 2.6m로 사람보다 훨씬 커. 특히 저 점박이 무늬가 표범의 트레이드 마크잖아. 그리고 고양이과 맹수들 특징이 엄청 유연하고 빨라. 굉장히 멀리까지 도약할 수 있어. 수풀이나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먹이를 사냥해. 사슴, 멧돼지, 소, 얼룩말 등 자기 몸만한 먹잇감도 쉽게 사냥하는 동물이야. 심지어 나무도 잘 타서 침팬지나 고릴라까지 표범에게 잡아먹기도 한대. 또 인간들과 가까운 지역에 서식하거든. 유독 인명피해를 많이 낸 동물 중 하나야. 표범이 기습 공격하면 사람들도 치명상을 입거나 심하면 죽기까지 해.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니까 자세히 보도록 해. 물소와 얼룩말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고 있어. 그리고 표범이 그늘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 저 물소랑 얼룩말에 잘못 치이면 그대로 죽을 수 있어. 교통사고 나는 거랑 똑같거든. 표범은 저 초식동물에 뛰어들어 사냥해.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먹잇감을 포착한 뒤 재빨리 뛰어가. 어린 얼룩말을 발견한 거야. 큰 동물보다 더 사냥하기가 쉽거든. 순식간에 새끼 얼룩말을 사냥해. 와,
너무 빠른데? 저걸 도마뱀이 어떻게 잡아? 이것도 한번 봐봐. 가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 가젤도 엄청 빠른 동물이잖아. 도망갈 틈도 없이 표범이 가젤을 제압해. 한 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 강력한 이빨로 상대를 제압하거든. 만약 표범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코모도 왕도마뱀에게 기습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코모도 왕 도마뱀이 표범을 이길 순 없겠네. 기습 공격하면 끝이잖아. 그런데 코모도 왕도마뱀이 정말 사기인 게 비늘 바로 밑을 보면 작은 뼈들이 붙어 있어. 이 뼈들이 갑옷처럼 코모도 왕도마뱀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어. 공격력도 100인데 방어력도 100인 거야. 완전 사기캐잖아. 가죽이 워낙 단단해서 사람들이 밀렵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 그래서 표범이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해도 쉽게 뚫지 못할 거야. 거기다가 코모도 왕도마뱀이 반격이라도 한다면 표범은 독에 중독돼 얼마 못 가 죽고 말아. 그런데 이 코모도 왕도마뱀과 표범은 사는 곳이 달라.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 그런데 이 영상에서 둘이 만났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표범과 코모도 왕도마뱀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 코모도 왕도마뱀이 표범의 목덜미를 물어. 와, 저 크기 좀 봐. 표범이 무슨 고양이가 됐어. 심지어 물속이라 표범이 날렵하게 움직이지도 못해. 표범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코모도의 얼굴을 마구 핥휘어. 그러나 코모도의 단단한 피부를 뚫지 못했어. 결국 표범은 먹이가 되고 말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모도 왕도마뱀이 표범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 같아. 표범이 도마뱀한테 잡아먹히다니. 아니, 저건 도마뱀이 아니야. 공룡이야. 맞아. 이런 포스를 가진 맹수를 잡아먹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맹수를 제압한 의외의 동물이 하나 있어. 바로 원숭이야. 야생에서 원숭이는 맹수들의 먹잇감이야. 아나콘다, 악어, 사자, 호랑이, 표범 등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엄청 잡아먹혀. 그런데 이 원숭이는 달라. 주둥이가 튀어나온 이 원숭이는 개코 원숭이야. 덩치도 일반 원숭이보다 커. 그리고 개코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송곳니야. 큰 주둥이 안에 엄청난 크기의 이빨이 숨겨져 있어. 딱 봐도 위협적이지 않아? 며칠에 한 번씩 집단 사냥을 나가기도 해. 가젤이나 홍학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보다 작은 원숭이까지 잡아먹어. 원래 영장류가 성질이 좀 싸납거든? 그래서 크기가 작아도 원숭이는 좀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는 덩치도 크고 송곳니도 날카롭잖아. 훨씬 위험해. 정말 충격적인 건 개코 원숭이가 실제로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은 사례도 있어. 그런 개코 원숭이를 주로 잡아먹는 천적은 바로 아프리카 표범이야. 표범이 나무도 잘 타. 개코 원숭이를 쉽게 사냥하거든?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가 무리지어 있을 땐 이야기가 달라져. 이 영상 좀 한번 봐봐. 개코 원숭이 무리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 어미 원숭이부터 새끼 원숭이까지 있어. 그 순간 표범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 모든 원숭이들이 도망가. 딱 한 원숭이만 빼고. 덩치가 가장 큰 우두머리 개코 원숭이야. 사냥하러 온 표범에게 맞서 싸워. 무리의 원숭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대장이 덤비자 도망가던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도와주러 달려와.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표범을 공격해. 개코 원숭이 여러 마리가 덤비니까 표범이 아무것도 못해. 겨우 빠져나와서 도망가. 그런데 개코 원숭이들 끝까지 쫓아가. 와, 맹수가 달려오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게 정말 너무 멋지다. 대장도 멋진데 대장이 싸우니까 다 달려오는 것도 진짜 의리 있다. 야생에선 종종 이런 상황이 생겨. 당연히 맹수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맹수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장수 말벌도 크기는 우리보다 작은데 한 번 쏘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 절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이 영상 한번 봐봐. 사자가 축구공 같이 생긴 걸 툭툭 건드리고 있어. 커다란 솔방울 같이 생겼어. 사자들이 앞발로 건드려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 저 단단하게 생긴 건 바로 천상갑이야.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는 생물이 있다고? 이빨로 막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보이는 천상갑은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 아르마딜로라고 알지? 걔랑 비슷해. 몸 길이는 최대 90cm야. 몸의 위쪽 이마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비늘로 덮여 있어. 이 비늘 이름이 천상갑이야. 천상갑의 의미는 산을 뚫는 갑옷이야. 굉장히 단단해. 방어력이 몰빵한 거야. 아르마딜로는 단단한 갑옷으로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방어해. 심지어 총알까지 막을 만큼 단단해. 너 게임하다가 고렙 랭커들이 갑옷 풀광돼 있는 전설의 갑옷 입고 있는 경우 보지 않았어? 그 정도 위화감을 느끼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천상갑은 비늘이 단단한데 날카롭기까지 해. 저렇게 몸을 말고 있으면 공격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다쳐. 저렇게 사자가 아무리 먹어보려 해도 뚫리지 않아.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면 몸을 저렇게 말아. 절대 움직이지 않아. 사자가 갈 때까지 방어 모드야. 그리고 사자가 조금 멀어지면 슬금슬금 다시 도망가기 시작해. 그걸 본 사자는 순식간에 다시 천상갑한테 달려와. 천상갑은 또다시 몸을 웅크려.
멈춰 방어 태세를 갖춰. 이거 완전 무한반복이야. 아니 그럼 사자들은 천상갑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맞아. 천상갑은 사자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자는 천상갑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싸우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서로 시간을 보내면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 사자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 천상갑은 공포에 떨면서 버텨야 되니까 천상갑이 손해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러나 사자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잖아. 심지어 천상갑은 크기도 작아서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붕어빵 하나 사 먹으려고 4시간 기다리진 않잖아. 사자들도 엄청 배고플 텐데 천상갑은 나올 생각이 없어. 심지어 건드리면 내가 더 아파. 결국 사자들은 천상갑 사냥을 포기해. 천상갑은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와. 와, 근데 무슨 저런 동물이 다 있냐. 아니, 실제로 한번 봐보고 싶어. 약간 포켓몬이나 디지몬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약간 어렸을 때 봤던 콩벌레 닮기도 했다. 너 코브라 알지? 막 피리 불면 바구니에서 춤추면서 나오잖아. 머리 옆에는 납작한 볕도 있잖아. 당연히 알지. 독 있는 뱀이잖아. 맞아. 코브라는 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뱀이야. 코브라 독이 신경계를 파괴하거든. 그중에 킹코브라의 경우 한 번 물 때 엄청난 양의 독을 주입해. 코끼리도 한 번 물리면 3-4시간 안에 죽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겠어? 최대 100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야. 심지어 스피팅 코브라는 독을 물총처럼 뱉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나에게 독을 뿜거든. 눈에 맞으면 바로 실명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 코브라의 독은 굉장히 강해서 암살에 쓰이기도 해. 뱀들은 자기보다 몇 배는 더 큰 먹이도 먹잖아. 코브라는 독으로 마비시킨 뒤 손쉽게 잡아먹어. 그런데 이 코브라를 이기는 의외의 동물이 하나 있어. 바로 몽구스야. 몽구스? 되게 작지 않아? 독 맞고 바로 기절할 것 같은데? 맞아. 몽구스는 굉장히 작아. 몸 길이는 최대 50cm야. 족제비같이 생겼는데 오히려 고양이과에 더 가까워. 사하라 사막을 제외한 지역 아프리카 전역과 남부아시아에 살고 있어. 주로 곤충이나 파충류, 새알 같은 육식을 해. 그런데 이 몽구스가 의외로 코브라를 잘 잡는 동물이야. 코브라 퇴치용으로 몽구스를 부를 정도래. 코브라의 가장 큰 장점이 독이었잖아. 몽구스는 체내의 아세틸콜린 수용체 덕분에 뱀 독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 그러나 이 작은 몽구스가 뱀을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공략이야. 뱀을 사냥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먼저 코브라는 항상 머리를 들고 싸우거든. 몽구스는 그걸 알고 코브라의 머리가 움직일 때 샥 피해버려. 코브라가 공격 태세를 갖추면 진짜 순식간에 상대에게 달려들거든. 그런데 몽구스는 더 빨라. 코브라의 공격을 피한 뒤에 바로 코브라의 턱과 머리를 제압해. 머리가 잡힌 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하게 뱀이 몸으로 몽구스를 조르면 되잖아. 이미 머리가 잡혀 있어서 강하게 몸을 조일 수가 없어. 심지어 몽구스가 너무 빨라서 뱀이 감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코브라들이 몽구스에게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코브라와 몽구스가 대치를 하고 있어. 몽구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코브라의 공격을 모두 피해. 와, 저 거리 유지하는 거 미쳤다. 그리고 코브라의 옆으로 슬쩍 돌아가. 코브라의 목을 잽싸게 물어. 코브라가 몽구스를 조여보지만 아무 소용없어. 오랜 전투 끝에 결국 몽구스가 코브라를 제압해. 와, 그럼 몽구스들은 코브라가 주식이야? 놀랍게도 주식이 코브라는 아니야. 몽구스가 코브라를 이기지만 코브라가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 실수로 코브라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아무리 몽구스라도 독에 중독돼서 마비될 수 있어. 심지어 역으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몽구스도 웬만하면 코브라를 잘 먹지 않아. 더 잡기 쉬운 먹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한방 싸움이야. 대부분 재빠른 몽구스가 이기지만. 몽구스가 그럼 뱀 카운터인 거네. 아나콘다 이런 애들도 막 다 이겨? 그건 아니야. 몽구스가 공략을 잘하는 건 독이 있는 코브라야. 덩치가 엄청 큰 아나콘다 이런 애들은 절대 못 이겨. 걔네는 독이 아니라 조이기로 먹이를 잡아먹잖아. 크기가 워낙 커서 몽구스가 함부로 덤비지도 못해. 아나콘다는 막 악어도 잡아먹잖아. 몽구스는 절대 못 이기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돼지들은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야. 꿀. 항상 상대를 잘 봐가면서 덤벼야 돼. 맞아. 꿀. 강가에서 악어와 장어가 마주쳐. 바로 옆에 무시무시한 악어가 있는데도 장어는 절대 쫄지 않아. 본인은 전기를 뿜을 수 있는 전기뱀장어니까. 그때 악어가 전기뱀장어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 전기뱀장어는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해.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악어의 움직임이 이상해. 몸을 막 떨어. 장어를 문 순간 전기뱀장어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거야.
장어를 입에 문 채로 온몸이 마비됐어. 와 미친, 저런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완전 피카츄 실사판이잖아. 동물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기관만으로 치명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너 장어랑 악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장어랑 악어? 장어가 악어를 어떻게 이겨? 크기부터 다르잖아. 맞아. 보통 장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기가 작아. 뱀처럼 몸이 길고 가늘잖아. 특히 바다가 아닌 민물에 사는 장어들은 더 작아.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바위 틈이나 동굴 사이에 숨어서 살아.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잡아먹고 살거든. 악어처럼 큰 생물은 절대 잡아먹을 수 없어. 반면 이 악어 좀 한번 봐봐. 공룡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커. 진짜 큰 녀석들은 6m가 넘는데 먹이도 가리지 않고 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어. 무시무시한 이빨도 이빨인데 이 턱힘이 엄청 세잖아. 현존하는 동물들 중 가장 턱힘이 센 동물에 속해. 물속에 잠복했다 사냥하거든. 물소나 기린, 얼룩말 이런 거대한 초식 동물들도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 번 물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렇게 큰 동물들도 잡아먹는데 장어는 상대가 안 되지. 맞아. 그러나 그 상대가 전기뱀장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전기뱀장어는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는 물고기야. 아마존 강에 서식해. 몸 길이는 최대 2m까지 자라. 이 전기뱀장어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거든. 엄마 아빠가 밤에 휴대폰 하면 눈 나빠진다고 하잖아. 전기뱀장어는 매일 어두운 곳에서만 있다 보니 눈이 많이 안 좋아. 그런데 이 전기뱀장어가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알아? 평소에 몸 주위에 잔잔한 전류를 물에 흘려보내. 그럼 주위에 있는 먹잇감을 탐지할 수 있어. 그런 뒤 강력한 전기를 발산해서 상대를 손쉽게 제압해. 전기뱀장어의 몸 전체의 85%가 전기판 근육세포로 되어 있어. 건전지 보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잖아. 전기뱀장어는 머리가 플러스극, 꼬리가 마이너스극이야. 진짜 물에서 수영하는 건전지인 거야. 이 전기뱀장어는 최대 859V의 전압과 3.2A의 전류를 만들어. 0.1A만 돼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압이야. 아마존강 현지인들은 이 물고기를 무리카기라고 불러. 죽음을 부르는 자, 잠재우는 자라는 뜻이야. 강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장어 보고 오늘 저녁은 장어덮밥이다 하고 잡는 순간 엄청난 전압과 함께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아니 사람도 목숨을 잃는데 악어가 강한 턱힘으로 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늪지대의 왕인데 악어가 반토막 내지. 근데 전기뱀장어도 양식으로 키울 수 있나? 여러 마리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제발 한심한 생각 좀 그만해라. 실수로 하천이나 강에 방류돼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좋을 게 없고 탁한 물에 살던 무서운 동물을 한국에 퍼뜨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길 바래. 강가에서 악어와 장어가 마주쳐. 바로 옆에 무시무시한 악어가 있는데도 장어는 절대 쫄지 않아. 본인은 전기를 뿜을 수 있는 전기뱀장어니까. 그때 악어가 전기뱀장어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 전기뱀장어는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해.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악어의 움직임이 이상해. 몸을 막 떨어. 장어를 문 순간 전기뱀장어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거야. 장어를 입에 문 채로 온몸이 마비됐어. 아무리 늪지대의 왕 악어라도 전기뱀장어의 860V는 버틸 수 없어. 야생에선 저렇게 거대한 악어도 작은 물고기에게 목숨을 희생당하기도 해. 860V인데도 저 정도면 피카츄가 쏘는 100만 V는 얼마나 센 거야? 아이 그 만화잖아. 근데 전기뱀장어의 전기는 에너지로 바꿀 쓸 순 없어? 그럼 전기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기뱀장어가 물론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내뿜긴 해. 그런데 그 양이 일정하지가 않아.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땐 조금 내뿜고 악어 같은 애들이 물면 강력하게 내뿜어. 강력하게 내뿜을 때도 워낙 순식간이라 인간들이 사용할 전기로 쓰기엔 비효율적이래. 일정하게 전기가 나와줘야 되거든. 뭐 전기뱀장어를 수만 마리 모아두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긴 할 거야. 근데 전기뱀장어를 양식하면 그 사료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넌 돼지인데 전기세를 왜 내냐? 이 영상 한번 봐봐.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니까 끝까지 잘 보길 바래. 코끼리가 악어 꼬리를 잡은 채 냅다 던져버려. 너 동물의 왕 하면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사자라고 할 줄 알고? 당연히 코끼리지. 솔직히 동물 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끼리라고 할 거야. 맞아.
사자가 아무리 무리지어 다닌다고 하지만 코끼리가 성체인 경우 사자들이 오히려 도망다녀. 아무리 여러 명이서 덤벼도 지상 최대의 육상동물 코끼리를 사냥할 순 없어. 실제로 코끼리를 보면 이런 느낌이야. 최대 7.5m까지도 나가는 이 코끼리를 어떻게 사냥하겠어. 심지어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녀. 한 마리로도 무서운데 다 같이 다니면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덩치를 가지고 시속 25km 속도로 달릴 수 있어. 코끼리 무리가 이렇게 달리면 땅이 정말 쿵쿵쿵 흔들린대. 너 코끼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코끼리 아저씨 하면 역시 코가 손이지. 맞아. 코끼리는 큰 귀나 양 옆으로 뻗은 상아, 무엇보다 큰 코를 가지고 있어. 이 코에 근육이 15만 개가 모여 있거든.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도 있어. 힘이 엄청 세. 이 긴 코로 물건을 집어서 적을 위협해. 무리끼리는 애정 표현에도 사용한대. 싸울 때 이 코를 채찍처럼 휘두르거든. 거기에 한 대 맞으면 하마나 코뿔소 같은 애들은 그냥 멀리 날아가 버려. 코가 큰 만큼 후각도 엄청 발달되어 있어. 세계에서 후각이 가장 좋은 육지동물이야. 냄새를 맡아 식물을 학습해. 맹수들이 다가오는 것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이 코끼리는 수명이 엄청 길거든. 최대 89년까지도 살아. 한번 생각해봐. 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도 몰라. 인간들은 암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잖아. 이 코끼리들은 암에 걸리지 않아. 암 억제 유전자를 지니고 있거든. 큰 덩치에 힘도 세. 머리도 좋은데 오래 살아. 그야말로 아프리카 생태계의 최강자야. 이 영상 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강을 지나고 있어. 그 무시무시한 하마들이 길을 터줘. 아니 무슨 자동문이야. 그런데 이 코끼리를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동물들이 있어. 바로 악어야. 악어라고? 아까 코끼리가 냅다 던져버렸잖아. 그냥 밟힐 것 같은데. 맞아. 일반적인 싸움에선 악어가 코끼리를 절대 이길 순 없어. 그러나 코끼리가 악어에게 죽는 이유는 바로 코 때문이야. 코끼리에게 있어 코는 가장 중요한 부위야. 코끼리 코는 상당히 민감해. 다치거나 잘리면 엄청난 고통을 느껴. 이 코가 없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바퀴 없는 자동차랑 똑같아.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이 민감한 코가 현존하는 동물들 중 가장 턱힘이 센 동물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 악어의 턱힘은 최대 2톤까지 나가. 한 번 문 적은 절대 놓지 않아. 단단한 거북이 등껍질까지 와그작 쳐 부셔먹거든. 그런데 종종 코끼리가 강가에서 물을 먹어. 악어가 코끼리의 코를 강력하게 물 때가 있어. 만약 그때 코끼리의 코가 다치거나 잘리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코끼리는 쇼크사하고 말 거야. 종종 악어에게 코가 다치거나 잘리는 사고를 당하는 코끼리들도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코끼리 가족이 강가에서 물을 먹고 있어. 그때 엄청 큰 악어가 코끼리의 코를 물어. 그런데 코끼리가 코로 그 악어를 냅다 들어올려. 와, 악어 크기가 한 3m는 돼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들어올리냐. 코끼리가 막 휘저어. 그리고 코끼리가 강가로 빨려 들어가. 코끼리가 악어를 마구 밟아. 다행히 코끼리의 코를 무사히 보호할 수 있었어. 하지만 악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저 거대한 악어가 물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다니. 코끼리가 진짜 대단하지 않아? 거대 악어에게 물린 코끼리가 큰 코끼리라 다행이야. 새끼 코끼리였으면 순식간에 강 속으로 끌려갔을 거야. 그런데 악어도 당황했을 것 같아. 엄청 커 보이는데 순간 공중부양했잖아. 맞아. 악어 입장에서는 우와 뱀이다 하고 물었는데 순식간에 공중으로 2m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만약 코끼리인 줄 알았다면 악어도 먼저 공격하진 않았을 거야. 코끼리가 밟아버리면 악어는 바로 쥐포가 되어버리거든. 영상 속에 있는 악어도 무사했으면 좋겠다. 너 곰이랑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곰 아냐? 덩치도 훨씬 크잖아. 맞아.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곰이 이겨. 그럼 만약 늑대 무리와 곰 한 마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늑대는 대형 포유류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야. 보통 부부한 쌍이 우두머리가 되거든. 대부분 육식동물들을 보면 가장 센 동물이 우두머리가 되잖아. 늑대는 아니야. 늑대들은 가장 현명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동물이 우두머리가 돼. 무리 사냥할 때 판을 짜고 명령을 내려.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냥을 하거든. 그런데 이 늑대 한 마리 한 마리가 작은 게 아니야. 야생 객과동물 중 가장 커. 몸 길이는 최대 1.6m야. 길쭉하고 날렵한 체형이야. 털이 두꺼워서 덩치도 더 커 보여. 늑대를 한번 떠올려봐.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 시베리안 허스키와 비슷할 것 같잖아. 그것보다 훨씬 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워. 어지간한 대형견 이상이야. 혼자 숲을 걷다 늑대를 만난다면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미 그 주변에 늑대 무리가 전부 널 포위하고 있을 거거든.
생태계 내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어. 뭐 사슴이나 술록, 멧돼지, 소 같은 중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어. 개들보다 지능이 훨씬 뛰어나. 서열이 낮은 늑대가 사냥감 몰이를 해. 그럼 우두머리가 사냥감을 낚아채. 시속 60km의 속도로 먹잇감을 쫓아가.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애들이 아니라면 늑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해. 곰은? 곰도 크잖아. 한번 휘두르면 늑대 날아가지 않아? 맞아. 곰은 두 다리로 서면 3m인 곰도 있어. 몸무게는 심지어 839kg까지도 나간대. 너 같은 80kg짜리 돼지가 10마리가 있는 거야. 특히 그리즐리 베어라고 하는 곰이 있거든. 무시무시한 큰 곰이란 뜻이야. 이 곰은 북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야. 퓨마나 늑대 같은 다른 육식동물의 먹이도 뺏어 먹어.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2019년 12월 29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야. 그리즐리 곰이 먹잇감을 먹고 있어. 그런데 덩치 큰 늑대들이 하나둘씩 모여 곰은 늑대를 곧바로 위협해. 그러나 늑대들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여. 곰도 크지만 늑대들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큼직큼직해. 한꺼번에 덤비면 분명 곰이 질 거야. 떨어져 있던 늑대 무리가 모두 모여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늑대는 20마리, 그리즐리 곰은 단 한 마리. 과연 저 먹잇감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늑대 무리가 다 모여도 곰은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 늑대 무리는 먹이를 포기해. 그들의 우두머리가 돌아가자는 명령을 내린 거야. 강력한 늑대 20마리가 덤비면 분명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상대가 그리즐리 곰이잖아. 최소 5마리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똑똑한 우두머리는 즉시 그 판단을 했어. 무리의 일원을 잃으면서까지 저 먹이를 사냥할 가치가 없다고 말이야. 와, 근데 내가 곰이었으면 바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곰도 대단하다. 맞아. 심지어 저 그리즐리 곰은 다 자란 것도 아니야. 나이로 치면 15살 중학생이 고등학생 무리들한테 쫄지 않은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선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저 곰이 더 어렸다면 어땠을까? 아기 곰이었으면 진작 잡아먹혔지. 곰 인형처럼 귀엽잖아. 맞아. 실제로 아기 곰들은 정말 귀여워. 사실 어떤 동물들도 새끼일 땐 다 귀여워. 그런데 이 아기 곰도 절대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절대 귀엽다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돼. 일단 그 근처에 거대한 어미곰이 있을 수 있어. 곰 앞발에 한 대 맞으면 사람은 반으로 접혀. 그리곤 사람을 찢어버려. 어미곰이 없다고 해도 아기곰도 곰은 곰이야. 이 영상 보면 아기곰이 혼자 숲속에서 놀고 있어. 너무 귀여워. 그러나 그 근처에 퓨마가 어슬렁거리고 있어. 퓨마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동물이야. 고양이과에서 4번째로 큰 동물이야. 호랑이, 사자, 제규어 다음이야. 몸 길이는 최대 160cm로 황갈색, 젓갈색을 띠어.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 커. 등산하고 있는데 저렇게 생긴 퓨마가 쳐다보면 몸이 완전 굳어버릴 거야. 주로 사슴이나 사냥, 토끼나 여우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어. 힘이 세고 사냥 실력이 굉장히 좋아. 시속 70km 이상 속도를 내. 12m의 거리를 단번에 도약하고 4m 높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 거의 날아다니는 거야. 길고양이들도 보면 담벼락 가볍게 뛰어넘잖아. 그래서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 퓨마를 마주쳤을 때 아주 잠깐 몸을 돌리면 순식간에 내 뒤로 와 있을 수 있어. 그 퓨마가 아기곰을 마주쳤어. 아기곰을 향해 빠르게 뛰어가. 날카로운 앞발을 아기곰에게 마구 휘둘러. 그런데 이때 아기곰이 뒤돌아. 도망가지 않고 퓨마에게 맞서. 퓨마는 위협하기 시작해. 그러나 아기곰도 물러서지 않아. 큰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서 있어. 퓨마는 다시 빠른 속도로 앞발을 휘둘러. 그러자 아기곰도 같이 앞발을 퓨마에게 휘둘러. 그리고 곰이 오히려 퓨마를 공격하기 시작해. 퓨마는 당황했어. 결국 퓨마는 아기곰을 포기한 채 다시 산으로 돌아가게 돼. 아기곰의 강력한 앞발 한 방에 퓨마도 쉽지 않겠다는 걸 깨달은 거야. 아기곰은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돌도 들 만큼 힘이 세거든. 그래도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에게 맞서 싸우다니 아기곰 정말 기특하다. 만약 너도 실제로 퓨마를 마주친다면 침착해야 돼. 퓨마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절대로 뒤돌아 도망가면 안 돼. 어차피 잡히기 때문이야. 당당하게 행동하고 겁을 줘야 돼. 그럼 영상 속 퓨마처럼 스스로 돌아갈 거야. 내가 결코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상대방에게도 알려줘야 돼.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게 보이는 순간 널 와그작 씹어서 잡아먹을 거야.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그래도 저 퓨마 운이 좋네. 근처에 어미 그리즐리 곰이 있었으면 반으로 접혔을 텐데. 그것도 맞지. 아기곰도 못 이기는데 어미곰이 있었으면 어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야. 그런데 종종 퓨마가 큰 곰을 이기는 순간도 있어. 너? 퓨마가 곰을 어떻게 이겨?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뛰어오고 있어. 그리고 앞엔 퓨마 맞아. 한 마리가 있어. 그리즐리 곰은 근데 우리 강력한 엄마는 왜 나한테만 앞발을 뭐라 하는 거지? 퓨마에게 휘둘러. 퓨마도 빠른 속도로 곰을 공격해. 근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 곰의 하는 머리를 거지? 강력하게 물어. 보통 퓨마였으면 저렇게 큰 곰을 보고도 도망가거든. 그런데 이 퓨마는 그럴 수 없었어. 아기 퓨마가 풀숲에 숨어 있었거든. 어미 퓨마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곰을 향해 울부짖어.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는 퓨마를 보고 그리즐리 곰은 물러서게 돼. 저 멀리 도망가. 퓨마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엉덩이도 긁어줘. 와, 진짜 새끼를 지키는 부모는 그 어떤 동물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곰이 제대로 싸웠다면 퓨마를 이겼겠지. 다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발악에 곰도 분명 치명상을 입었을 거야. 역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새끼를 지키는 엄마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거지? 너가 말은 더럽게 안 들었나 보지 꿀. 호랑이 한 마리가 거대한 악어 옆을 빠르게 지나가. 악어는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호랑이를 씹어먹으려고 해. 그러나 호랑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재빠른 몸놀림으로 악어 등 뒤에 올라타. 그리고 악어의 등가죽을 마구 물어뜯기 시작해. 호랑이는 악어 공략법을 아는 거야. 이미 등 뒤에 올라타버린 호랑이를 악어는 절대 물 수가 없거든. 각이 안 나오잖아. 저 거대한 악어조차 호랑이에겐 그저 먹잇감일 뿐이야. 이거 보면 사자도 3마리서 악어 1마리랑 싸우거든. 악어의 저항 때문에 쉽게 사냥하지 못해. 사자 5마리가 있어도 저 악어 1마리를 사냥하지 못했어. 악어도 엄청난 사냥꾼이잖아. 그러나 이 호랑이 앞에선 그 어떤 동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이 영상 한번 봐봐. 호랑이 한 마리가 곰 한 마리와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 뒤에는 다른 곰 한 마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그 이유는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저 곰이 자신의 어미이기 때문이야. 어미곰은 매서운 호랑이의 공격을 모두 받아치며 싸우고 있어. 자신이 물러서면 새끼곰이 잡아먹힌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 그렇게 호랑이에게 물리고 뜯기고 바닥을 이리저리 굴러다녀. 그 덩치 큰 들소도 10초 만에 목숨을 끊는 호랑이가 엄청 힘을 들이고 있어. 새끼를 지키는 어미곰은 절대 쓰러지면 안 되거든. 곰도 호랑이를 마구 공격하며 끝까지 발악해. 호랑이에게 물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아. 심지어 앞발로 호랑이를 마구 공격해. 그리고 되려 호랑이를 쫓아가. 죽일 듯이 호랑이를 위협해. 수십 번 물려도 버티는 맷집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호랑이마저 포기하게 만들었어. 와, 곰도 진짜 세다. 그럼 곰이 호랑이 이기는 거 아니야? 저건 단순히 곰의 힘이 아니야. 새끼를 구하는 어미의 힘이지. 호랑이와 15분 동안 싸우면서 새끼곰을 지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새끼도 충분히 클 만큼 큰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냐 너? 사자가 조금만 다가가자 백호가 앞발로 사자를 마구 쳐버려.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해. 덩치도 비슷하고 고양이과 육식동물이라 만나면 엄청난 전투가 펼쳐져. 옆에 있던 호랑이도 강력한 앞발로 숫사자를 공격해. 사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무리를 지어 활동하거든. 근데 이 호랑이는 홀로 활동해. 무리를 지어도 2-3마리 정도야. 심지어 무리를 이루고 있어도 사냥은 혼자서 해. 독고다이 그 자체야. 사자와 호랑이가 한 곳에 있어. 호랑이가 사자 쪽을 한번 쳐다봐. 사자는 호랑이를 애써 못 본 척해. 그러다 뒤도는 척 기습 공격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호랑이는 미친 반사신경으로 사자의 얼굴을 공격해. 다른 암사자 무리가 숫사자를 도와주려고 오지만 함부로 싸움에 끼어들 수 없어. 저 호랑이가 미친듯이 강하거든. 잘못 건드렸다간 사자 무리가 전멸할지도 몰라. 호랑이에겐 사자한테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있어. 이렇게 사자 대 호랑이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대결 구도야. 뛰어난 리더십으로 무리를 이끌고 단체로 사냥하는 사자와 재빠른 속도, 지능, 힘으로 혼자서 사냥하는 호랑이. 과연 누가 더 센 동물일까? 야생 속에선 싸울 일이 거의 없지만 오늘까지도 각 동물들의 팬들은 싸우고 있어. 호랑이는 저렇게 앞발로 상대를 마구 공격하거든. 최대 200kg의 체중이 실린 앞발에 한 대만 맞아도 웬만한 짐승들은 뼈가 골절되고 말아. 이 영상 한번 봐봐.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어. 근처에 영양 한 마리가 있어. 호랑이는 곧바로 영양을 사냥하려 해. 영양은 날카로운 뿔을 호랑이에게 들이밀어.
저 뿔에 잘못 찔리면 육식동물이라도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돼. 그러나 호랑이는 엄청난 근력으로 영양의 고개를 땅에 쳐박아 버려.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영양의 목을 물어. 앞발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호랑이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저 송곳니야. 호랑이의 송곳니의 힘은 고양이과 맹수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려. 목을 물자마자 목 동맥을 끊어버려. 그럼 아무리 덩치가 크고 강한 상대라고 해도 10초 만에 목숨을 잃게 돼. 실제로 호랑이에게 목을 공격당하면 비명도 못 지르고 죽게 돼. 너 한번 상상해봐. 아무도 없는 늦은 새벽 산책을 하다 저런 호랑이를 실제로 만났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와, 소리 좀 봐. 실제로 영화에서 듣는 대부분의 맹수 소리는 다 저 호랑이 포효 소리야. 사자는 이렇게 울거든. 실제로 저 소리들을 듣는다면 공포 때문에 온몸이 굳어버릴 거야. 진짜 무섭긴 하다. 근데 우리 집 고양이가 화났을 때 자기가 저런 모습이라 생각하겠지. 야, 왜? 너 아침에 우유 먹었지? 응. 그럼 넌 호랑이한테 치즈 돈가스일 뿐이야. 그럼 너는 돼지야? 난 통등심 돈가스. 꿀꿀이들도 어떤 돈가스가 더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꿀. 그런데 만약 야생에서 이 호랑이를 마주쳤다면 아무리 정신만 차린다고 해도 살아남기 힘들 거야. 호랑이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사냥을 하거든. 그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이미 모든 계산을 마친 뒤라는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호랑이 한 마리가 저벅저벅 걸어가. 그 앞엔 들소 무리가 있었어. 호랑이는 들소 한 마리를 낚아채 들소가 몇 마리 있는진 신경 안 써. 순식간에 들소의 목숨을 끊어버려. 들소 한 마리를 낚아챈 뒤 동료 들소를 구하기 위해 다른 들소가 뿔을 들이밀며 달려오거든? 호랑이는 엄청난 순발력으로 피해버려. 오히려 들소는 잡혀있던 들소를 들이박아. 호랑이는 다른 들소가 덤벼도 다 제낄 자신이 있는 거야. 실제로 저 들소들은 덩치가 굉장히 커서 사자들도 사냥하기 어려운 상대거든. 그러나 호랑이는 손쉽게 사냥해. 이 영상 보면 호랑이가 수십 마리의 들소 무리에 미친 듯이 달려가. 들소 한 마리를 앞발로 잡은 뒤 송곳니로 목동맥을 끊어버려. 들소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돼. 10초 만에 저 덩치 큰 동물을 죽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동물이야. 다른 들소들이 계속 덤벼. 호랑이는 후퇴해. 먹이를 잡아놓고 도망가네. 호랑이가 쫀 거 아니야? 아니야. 호랑이가 굉장히 똑똑하거든. 순식간에 들소의 목을 물고 다른 들소들의 공격을 피해. 그리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잠깐 후퇴할 줄도 아는 거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지. 처음에 공격했던 들소는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어. 최대 3.5m에 1톤까지도 나가는 저 들소를 저렇게 혼자서 쉽게 잡는 동물은 단연컨대 호랑이밖에 없을 거야. 이런 엄청난 치악력과 근력에 큰 덩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민첩성도 상당해. 먹이 받아 먹으려고 점프하는 것 좀 봐. 300kg 이상 나가는 호랑이가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 옛날에는 우리나라 숲에도 호랑이가 살았다는데 우리 선조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이 영상 한번 봐봐. 호랑이가 멧돼지를 먹고 있어. 안 돼. 우리 친구를 먹다니. 야, 우리는 호랑이 만나면 바로 쓱싹 피하면 돼. 야, 우리는 그냥 돈가스 된다니까? 꿀. 호랑이도 돈가스를 마음껏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악어 한 마리가 기어와. 악어가 호랑이 다리를 물려고 하자마자 호랑이는 미친 탄성으로 악어를 재빠르게 피해. 입으로는 악어를 세게 문 채로 말이야.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하고 공중에서 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코어 힘이야. 멧돼지가 없었으면 저 악어가 오히려 잡아먹혔을걸? 너 만약 표범과 호랑이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것만 봐도 소리가 장난 아닌데 표범이랑 호랑이랑 싸우면 엄청 소름 끼치지 않을까? 틀렸어. 둘은 싸울 수가 없어. 호랑이 한 마리가 표범을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어. 표범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어. 종종 국립공원에서 저렇게 호랑이가 표범을 문채로 다니는 게 포착돼. 싸움도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표범도 대단한 야수지만 호랑이한테는 절대 비빌 수 없어.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동북 지역에서 야생 표범이 백두산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해. 발견 당시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대. 덩치만 보면
호랑이 앞발 한 대에 표범은 직사할 정도야. 저 주황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완전 호랑이 형님 산군 그 자체잖아.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호랑이 무늬가 주황색이라 엄청 눈에 잘 띌 것 같잖아. 이게 오히려 사냥하기 쉽게 진화한 걸 수도 있대. 아니 숲속에서 사는데 주황색은 너무 눈에 띄지 않아? 이거 봐, 멀리서 봐도 호랑이잖아. 그런데 그건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람은 RGB라고 해서 빨강, 녹색, 파랑을 모두 볼 수 있거든? 그런데 호랑이가 주로 잡아먹는 말, 사슴은 파란색과 녹색 두 가지 색만 인식할 수 있어. 빨간색과 주황색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럼 호랑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줄무늬는 사슴을 사냥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진화한 거지. 이 영상 한번 봐봐. 호랑이 한 마리가 풀숲에 숨어 있어. 그 앞엔 사슴이 걸어오고 있어. 사슴이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호랑이는 전혀 기척을 내지 않아. 거기다 사슴 눈에는 호랑이의 주황색이 보이지 않잖아. 사슴이 바로 앞까지 오자 호랑이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사슴도 죽을 힘을 다해 뛰어. 그러나 이미 호랑이의 타겟이 됐다면 쉽게 살아남을 수 없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고 끌고 가. 사슴들 입장에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 빠른 저 호랑이가 가장 무서울 거야. 그럼 호랑이가 1대1에선 거의 최강자 아니야? 다 이기잖아. 야, 꼭 그런 건 아니야. 호랑이가 완벽한 동물이긴 하지만 종종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 내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 놀라운 내용이니까 집중해봐.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을 거닐고 있어. 배가 고픈 호랑이는 숲에 있는 뱀 한 마리를 발견해. 거침없이 뱀을 향해 다가가. 다른 동물에 비하면 뱀은 사냥하기가 훨씬 쉽잖아. 호랑이가 다가가서 뱀의 몸통을 먼저 물어. 그러자 당황한 뱀도 호랑이를 강력하게 물어. 호랑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뱀을 물어 뜯고 있어. 호랑이가 워낙 근육질이라 웬만한 공격은 통하지 않아. 괜히 김종국님을 호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참 호랑이가 뱀을 뜯어먹고 있었어. 뱀은 고통스러워하며 호랑이를 물어보지만 뱀의 악력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때 뱀이 몸통으로 호랑이의 목을 감기 시작해. 어딘가 잘못된 걸 감지한 호랑이는 뱀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써. 그러나 이미 호랑이의 온몸을 뱀이 감싼 뒤였어. 호랑이는 순식간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돼. 결국 뱀의 엄청난 압박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 실제로 독이 없는 거대한 뱀들은 저렇게 조이기가 특기거든. 아무리 맹수인 호랑이라도 잘못 걸리면 저렇게 되려당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 저 호랑이 이빨 빠진 거 아니야? 발톱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 이빨이 있어. 다만 덩치가 좀 작은 호랑이였긴 해. 사실 웬만한 고양이과 맹수들은 뱀한테 쉽게 당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돼지들은 2명이서 덤벼도 쟤네 둘 다 못 이긴다는 거야. 돈가스 되기도 전에 육회로 잡아먹힐걸? 새벽에 자려고 하면 꼭 밖에서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싸우잖아. 이 호랑이들도 고양이과 동물들이라 그런지 자기들끼리도 싸우거든? 얘네 덩치처럼 엄청 살벌해. 한번 봐봐. 쟤네끼리 싸우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애기도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잖아. 실제로 2023년 7월 14일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2마리가 혈투를 벌여 한 마리가 목숨을 잃기도 했어. 주로 혼자 다니는 호랑이라서 같은 종도 거슬리면 물어서 죽여버려. 이 영상 한번 봐봐. 백호 2마리가 서로 노려보며 대치 중이야.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아.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있던 그때 백호 한 마리가 점프한 뒤 다른 백호를 공격해. 다른 백호는 미친 반사신경으로 덤비는 백호를 역으로 덮쳐버려. 그렇게 한바탕 한 뒤 서로 돌아섰어. 싸움이 끝난 줄 알았어. 그때 다른 한 마리가 뒷모습을 보이자마자 다른 한 마리가 바로 다시 덤벼. 저런 호랑이들을 같은 우리에 넣었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근데 그냥 호랑이보다 백호가 더 약하지 않나? 야, 너는 저게 약해 보이냐? 그냥 호랑이고 백호고 둘 다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아. 깊은 숲속 암컷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했어. 그렇게 여유로운 식사를 만끽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다른 거대한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와. 당황한 암컷 호랑이는 덤벼볼까 하지만 압도적인 수컷의 크기에 뒤로 물러설 뿐이야. 거대한 수컷 호랑이는 그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아. 그저 위압감만으로 암컷 호랑이를 숙이게 만들어.
억울한 암컷 호랑이는 최후의 발악을 해 강력한 앞발을 수컷 호랑이에게 휘둘러. 그러나 수컷 호랑이 한 방에 바로 날아가 버려. 수컷 호랑이는 쓰러진 암컷 호랑이를 공격하지 않아. 상대가 되지 않거든. 끝내 암컷 호랑이는 수컷 호랑이에게 복종하게 돼. 결국 먹이는 강자인 수컷 호랑이가 가져가. 사냥한 암컷 호랑이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자신이 덤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근데 우리는 저 암컷 호랑이한테도 잡아먹히겠지? 야, 우린 저 사슴도 못 이길걸? 꿀.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어. 저 멀리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을 준비해.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뿔소, 하마 이런 애들도 굴리고 괴롭히는 최종 보스잖아. 그런데 저 덩치 큰 호랑이가 홀로 떨어져 있는 코끼리를 사냥하려고 해. 아무리 강력한 맹수 호랑이라지만 저 고대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을까? 호랑이가 갈대밭 사이로 슬금슬금 코끼리에게 다가가. 코끼리가 뒤를 보이자마자 호랑이가 미친 듯이 달려가. 그런데 그때 코끼리가 갑자기 멈춰서 호랑이도 놀라서 달리다가 멈춰섰어. 일촉즉발의 순간이야. 코끼리가 다시 걸어가자 호랑이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해. 그리고 호랑이가 도약하려던 그 순간 코끼리가 바로 뒤로 돌아봐. 호랑이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향을 바꾸고 은근슬쩍 도망가. 코끼리는 바로 호랑이를 냅다 쫓아가. 너 방금 뭐 하려 했어? 나 물려고 했지. 뒤에서 봤을 땐 작아 보였는데. 여우가 밥 먹는 틈을 타 바로 여우의 엉덩이를 깨물어버려. 오소리가 여우를 사정없이 휘갈겨. 오소리가 참을 리가 없거든. 놀란 여우는 후다닥 도망가버려. 하이에나 무리가 벌꿀 오소리를 마구 쫓아. 덩치가 작은 벌꿀 오소리는 하이에나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그러나 벌꿀 오소리는 참지 않아. 자신의 앞에 있는 하이에나를 미친 듯이 공격해. 물어뜯고 공격하면서 도망가고 있어.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인데 함부로 덤비지 못해. 이 벌꿀 오소리들이 사자한테도 막 덤벼. 무서울 게 없어. 사자 무리가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벌꿀 오소리는 사자한테 죽일 듯이 달려들어. 벌꿀 오소리의 목 부분이 정말 두껍고 단단하거든. 맹수들이 물어도 쉽게 숨이 끊어지지 않아. 조그만 게 방어력도 높은데 공격력도 미친 듯이 높아. 맹수들 입장에선 웬만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상대야.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갑 차량 이름이 이 벌꿀 오소리에서 따온 라테리야. 굉장히 단단하고 공격적인 전차야. 보통 분조장이 약자 대상으로만 일어나는데 얘는 그냥 노빠꾸네. 사자랑도 싸우는 거야 그럼? 물불 가리지 않아. 그냥 조져. 벌꿀 오소리가 물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때 벌꿀 오소리보다 몇 배나 큰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벌꿀 오소리는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려. 하이에나들의 무는 힘은 웬만한 육식동물들도 못 이기거든. 뼈채로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 그때 벌꿀 오소리가 하이에나들에게 달려들어. 하이에나들은 잠깐 당황해. 그 틈을 타 벌꿀 오소리는 냅다 도망가기 시작해. 하이에나들은 벌꿀 오소리를 뒤쫓아. 그러자 벌꿀 오소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하이에나를 물려고 해. 덩치가 작아서 만만하게 봤겠지만 이 벌꿀 오소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미국 오소리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어. 저렇게 덩치 큰 사슴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또 참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숲속에 거대한 흑곰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는 거야. 오소리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흑곰이 와서 사슴을 먹기 시작해. 그 모습을 오소리가 보고 말았어. 보통의 동물들이었으면 바로 도망갔을 텐데 오소리는 바로 달려가기 시작해. 감히 내 음식을 뺏어 먹어? 미친 듯이 달려와서 흑곰의 뒷다리를 물어버려. 곰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쳐. 오소리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흑곰을 쫓아내버려. 흑곰이 사슴을 나눠 먹으려고 조금만 가까이 가도 오소리는 미친 개처럼 으르렁대. 한 발자국만 다가와도 곰을 잡아 뜯을 기세야. 흑곰은 결국 사슴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돼. 오소리는 꼬리 근처에 분비선이 있어서 스컹크처럼 엄청난 냄새를 풍기기도 하거든. 지독한 악취와 미친 듯이 덤비는 기세에 흑곰마저 쫄아버린 거야. 하이에나 한 마리가 벌꿀 오소리와 마주해. 벌꿀 오소리는 바로 공격 태세를 갖춰 하이에나를 죽일 기세로 노려봐. 하이에나는 바로 쫄아서 도망가. 밤 늦은 시각 벌꿀 오소리가 잠들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덩치가 거대한 하이에나들이 벌꿀 오소리 집 근처에 모두 모여있어. 벌꿀 오소리는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하이에나들을 위협해.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오면 당장이라도 목을 물릴 것 같아. 심지어 먼저 하이에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하이에나들은 당황스러워. 쬐끄만 애들이 자기들을 매섭게 공격하니까 엄청 놀라. 결국 벌꾸로 소리들은 하이에나들을 전부 쫓아내버려. 와, 벌꾸로 소리는 진짜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야? 막 덤비네 그냥. 맞아. 다른 아프리카 맹수들보다 덩치가 훨씬 작거든. 그런데 이 벌꾸로 소리는 절대로 참지 않아. 사실 하이에나들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아프리카에서 사자 다음으로 큰 대형 육식동물이야. 심지어 타조알, 코끼리뼈까지 다 씹어먹는 미친 턱힘을 가지고 있거든. 저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표범을 막 괴롭히기도 해. 거대 뱀이 몸으로 강하게 임팔라를 조이고 있어. 그런데 하이에나는 더 강한 힘으로 임팔라를 휙 뺏어가버려. 사자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저 하이에나들도 아프리카에서 완전 깡패 그 자체야. 심지어 하이에나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표범이랑도 엄청나게 싸워. 표범은 아프리카 고양이과 동물 중 5번째로 큰 동물이야. 굉장히 날카롭고 빠르잖아. 도로에 표범이 저렇게 누워있으면 하이에나가 크게 빙 돌아가. 무서운 선배들 골목길에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 이 벌꿀 오소리는 표범이 자기 새끼를 물고 가면 냅다 달려가서 새끼를 구하고 표범을 뒤쫓아가. 이렇게 표범이 3마리나 있는데도 쫄지 않고 싸워. 표범 한 마리가 벌꿀 오소리를 발견하고 다가가. 표범이 다가오는 걸 느낀 벌꿀 오소리는 먼저 표범에게 위협해. 표범과 미친 듯이 싸워. 서로 핥히고 물어뜯어. 벌꿀 오소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표범에게 덤벼. 덩치가 훨씬 큰 표범이 앞발로 벌꿀 오소리를 제압해보지만 미친 듯이 물려고 해. 결국 표범은 벌꿀 오소리를 포기하게 돼. 벌꿀 오소리가 덩치는 작지만 체급 대비 근력이 포유류 중 최강이야. 전부 실전 압축 근육이야.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자기보다 몇 배 큰 맹수들도 잡아 죽일 수 있거든. 그래서 하이에나, 표범, 사자들도 쉽게 덤비지 못해. 특히 1대1에서 이 벌꿀 오소리를 제압하는 동물은 없어.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미친 동물로 선정된 거야. 이 벌꿀 오소리 보면 더 미쳤어. 풀숲에서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어. 공격하기 시작해. 또 이번엔 어떤 동물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번엔 늪지대의 왕 악어를 괴롭히고 있어. 강력한 악어 턱에 물리면 바로 반토막 날 텐데 민첩성 하나만으로 악어를 제압하고 있어. 적당히 악어 가죽 좀 씹어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갈 길 가버려.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괜히 한번 건드려보는 거야. 이 벌꿀 오소리를 마주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가길 바래. 안 그러면 너는 벌꿀 오소리한테 돈가스 한 입거리도 안 될 테니까. 심지어 악어 덩치가 조금이라도 더 작잖아? 바로 이 벌꿀 오소리의 먹이가 되는 거야. 와, 저 작은 벌꾸로 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웬만한 생명체들은 다 씹어먹겠는데? 맞아. 누가 그러더라? 동물의 왕이 사자면 동물계 건달은 벌꿀 오소리라고. 굉장히 덩치 큰 숫사자 한 마리가 어디론가 향해. 그곳엔 작은 벌꿀 오소리 한 마리가 있어. 사자는 간식 타임일 겸 다가가. 그런데 벌꿀 오소리는 참지 않아. 자기보다 5배는 커 보이는 숫사자를 미친 듯이 위협해. 도망가면서도 계속 사자를 주시하며 으르렁거려. 원래의 사자라면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 송곳니로 경동맥을 뚫었을 거야. 그러나 벌꿀 오소리가 위험하니까 사자도 당황해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어. 결국 벌꿀 오소리는 살아서 돌아가. 사자 입장에서도 거칠게 반항하는 벌꿀 오소리보단 우리같이 맛도 좋은 돼지들을 사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사자가 진정한 동물의 왕에게 용기를 얻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벌꾸로 소리님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나요? 그냥 따라오세요. 뭐 사자가 벌꿀 오소리 사인 받으러 간 거야 그럼? 이 영상 한번 봐봐. 쬐끄만한 벌꿀 오소리 2마리가 오늘도 못 참고 사자들과 한판 붙었어. 사자들이 아무리 무리지어 덤벼도 벌꿀 오소리는 거침없이 덤벼. 사자들은 당황해서 벌꿀 오소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 3마리가 저 작은 벌꿀 오소리를 못 잡고 있어. 그런데 그때 암사자 한 마리가 본격적으로 벌꿀 오소리를 공격하기 시작해. 벌꿀 오소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자를 미친 듯이 공격해. 사자의 목덜미를 강력하게 물려고 했지만 오히려 목덜미를 물려버려. 사실 사자가 저렇게 무리지어서 덤비면 벌꿀 오소리도 금방 잡히긴 해. 더 중요한 건 저 벌꿀 오소리는 죽기 직전까지 사자에게 덤빈다는 거야. 자신의 목덜미가 물려도
미친 듯이 울부짖어. 실제로 벌꾸로 소리의 개체수가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었거든. 그 이유가 저렇게 위험한 맹수들 상대로 또 선빵부터 갈기는 습성 때문이래. 진정한 독고다이의 삶이야. 심지어 코끼리한테 덤비다가 밟혀 죽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 덩치를 보고 덤빈다고? 강강약강이네 완전. 저승 가서도 싸우는 거 아냐? 이 벌꾸로 소리는 이름처럼 주로 벌집을 공격해 꿀을 빼먹어. 다음으로 잘 주워먹는 게 바로 뱀이야. 벌꾸로 소리 한 마리가 뱀을 발견해 빠른 속도로 뱀에게 달려와. 뱀은 다가오는 벌꾸로 소리를 노려보며 매섭게 공격해. 그러나 벌꾸로 소리한텐 타격이 전혀 없어. 뱀이 몇 번이고 오소리의 머리를 물어뜯어. 소용없어. 뱀은 도망가기를 시전해. 벌꾸로 소리는 참지 않아. 바로 쫓아가서 꼬리를 물어 제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뱀을 휘어잡고 머리부터 와그작와그작 씹어먹기 시작해. 압도적인 순발력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 길이가 3m 되는 비단뱀들도 그저 벌꾸로 소리에겐 프로틴 쉐이크일 뿐이야. 이 벌꾸로 소리의 무서움을 아는 뱀들은 모습이 보이자마자 도망가거든. 벌꾸로 소리는 뒤뚱뒤뚱 뱀을 찾아 뛰어가. 뱀은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꼭대기에 숨으면 벌꾸로 소리가 못 따라올 거야. 개 잘 올라가.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무를 타며 순식간에 뱀을 쫓아와. 당황한 뱀은 나뭇가지에 매달리며 빠른 속도로 도망쳐. 결국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돼. 신난 벌꾸로 소리는 바로 나무 아래로 내려와. 쟤는 무슨 사람처럼 나무 타고 내려오냐? 바로 벌꾸로 소리의 먹방이 시작돼. 근데 독이 있는 독사들은 못 먹지 않아? 코브라는 코끼리도 죽이잖아. 맞아. 실제로 킹코브라 같은 애들은 사람을 최대 10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사자 같은 맹수들도 코브라 같은 독사들을 무서워해.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거든. 그런데 이 벌꾸로 소리가 맹독을 가진 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자도 안 무서운데 고작 독을 가진 뱀이 무섭겠어? 벌꾸로 소리는 참지 않고 독사에게 무작정 달려들어. 독사는 이건 무슨 미친 동물인가 싶을 거야. 어지간한 맹수들도 자신의 독을 무서워하거든. 하지만 벌꾸로 소리는 독사한테 수없이 물리면서도 끝까지 독사를 잡아 뜯어먹어. 한 번 물면 절대로 놔주지 않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독사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너무 많이 물려버렸어. 벌꾸로 소리가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해. 그리고 불속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독사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벌꾸로 소리는 목숨을 잃게 돼. 지 않고 독 기운에 지금 한숨 자고 있는 거야. 벌꾸로 소리는 피부가 엄청 두껍고 단단해서 잘 뚫을 수 없어. 그리고 벌꾸로 소리는 항상 덤비는 습성 때문에 이미 많은 독의 내성이 있거든. 하도 많이 물려봐서 면역력이 엄청나. 웬만한 독으로는 이 벌꾸로 소리를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저렇게 독사에게 심하게 물려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시 괜찮아져. 굿모닝.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잖아. 아까 잡아놨던 독사를 마치 맥모닝 처먹듯이 다시 먹기 시작해. 코브라 독사 이런 애들은 그냥 벌꾸로 소리에게 포도당 수액 같은 느낌인 거야. 와 진짜 완전 지멋대로네. 우리도 벌꿀 오소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냐? 한 번쯤은 저렇게 벌꾸로 소리처럼 짧고 굵게 사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 빨리 죽긴 하겠지만 얘네가 얼마나 미친 동물이냐면 들개 가족이 사는 들개굴이 있어. 아프리카에서 저 들개들도 무리지어 생활하는 위험한 육식동물이야. 그런데 그 들개무리에 새끼 들개가 생겼어. 너무 작고 귀엽게 생겼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새끼 들개가 사라져. 그리고 저 멀리 벌꾸로 소리들이 수상하게 서 있어. 들개들은 벌꾸로 소리에게 다가가. 벌꾸로 소리들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쳐. 새끼 들개들이 인질로 잡혀 있어. 들개는 자신의 새끼를 되찾기 위해 벌꾸로 소리를 위협하기 시작해. 벌꾸로 소리는 되려 화를 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밀어. 그야말로 미친 개야. 다행히 들개는 새끼 들개를 되찾아올 수 있었어. 벌꾸로 소리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또 떠나. 얘네들은 따로 집이 없어서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눈이 마주쳤다 싶으면 바로 공격 개시야. 그래도 저 들개무리들이 때로 달려들면 아무리 벌꿀 오소리라도 힘들지 않을까? 이 영상 한번 봐봐. 조그만한 벌꾸로 소리 2마리가 갈대밭을 지나고 있어. 그러나 그곳에 들개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들개들도 당황스러워. 먹잇감들이 제 발로 걸어들어오고 있잖아. 들개들은 바로 벌꾸로 소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해. 벌꾸로 소리들도 당황스러워. 사자 하이에나도 아니고 고작 들개들 주제에 자기들 길을 막았잖아. 위협적으로 서로를 위협해. 벌꾸로 소리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자 들개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들개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벌꾸로 소리는 용납하지 않아. 결국 들개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벌꾸로 소리들을 보내주고 말아.
뭐야, 들깨들 완전 쫄보 아냐? 물론 나였어도 벌꿀 오소리에게 쫄았을 거야. 그런데 저 들깨들이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면 당연히 들깨무리가 이겨. 그러나 벌꿀 오소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동물이잖아. 들깨들이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거든. 자기들도 아는 거야. 벌꿀 오소리 잡아먹으려다 자기들 중 몇 마리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굳이 목숨 걸고 저 벌꿀 오소리랑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영상만 보면 벌꿀 오소리가 용감해 보이지만 저렇게 보내주는 들깨들도 현명한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오소리 한 마리가 가정집 마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런데 저 뒤에 다른 생명체가 한 마리 다가와. 바로 여우야. 여우가 오소리 밥을 뺏어 먹으려고 준비해. 저 여우 저러다 죽는 거 아냐? 바로 그때 오소리와 여우가 정면으로 마주쳐. 놀랍게도 오소리가 여우를 그냥 스쳐 지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당황한 여우는 오소리를 쳐다보다가 밥그릇으로 달려가. 오소리가 밥을 양보했나봐. 가 아니라 여우가 밥 먹는 틈을 타 바로 여우의 엉덩이를 깨물어버려. 오소리가 여우를 사정없이 휘갈겨. 오소리가 참을 리가 없거든. 놀란 여우는 후다닥 도망가버려. 이거 봐봐. 진짜 미친 벌꿀 오소리 끝판왕이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생태공원을 주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불 속에서 벌꿀 오소리가 미친 듯이 뛰어나와. 그리고 트럭을 죽일 듯이 쫓아와.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가. 아니, 저 미친 오소리가 트럭에도 덤비는 거야?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딱 3가지 있거든. 첫 번째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 벌꿀 오소리 크기가 작다는 거야. 쟤가 덩치 컸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 돼지들은 벌꿀 오소리 눈 마주치면 그냥 순식간에 돈가스 되는 거 한순간인 거야. 오늘은 상대가 누구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참지 못하는 벌꿀 오소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제발 좀 누르지 말아주세요. 유명해지면 벌꿀 오소리한테 돈가스가 된다고요.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